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600달러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요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은 유독 이 에이다가 또 눈에 띄네요. 지금 이제 거의 1달러까지 가까이 왔고 24시간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온기가 이제 조금씩 다른 코인으로도 좀 번지는 것 같다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23.5K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3.2K니까 다시 최고가를 찍고 살짝 또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지금 알트들은 일부는 조금 더 올랐고 일부는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오늘 내일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리플도 이제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리플에서 이제 이더로 갈아타기 시작한 개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더가 워낙 많이 오르고 또 XRP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서 이더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그 개미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것도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걸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날짜로 사상 최고가를 썼고 오늘 조금 더 오르는 그 움직임이 나와서 124.4K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123.3K, 2K 정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만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넘긴 것이냐? 요때였어요. 요때 이제 7월 14일 날 지난달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123.6K니까 요때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30일, 딱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지금, 그러니까 날짜로 정확하게 따지면은 오늘 14일이 맞는데, 근데 이제 일봉 마감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잖아요. 전날의 일봉이. 그러니까는 날짜상으로는 14일이 맞는데 일봉상으로는 어제 일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31일이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딱 한 달이 걸려서 지금 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이라는 그 시간이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저는 더 빨리 사상 최고가를 좀 찍으면서 좀 더 가격을 높여서 추후에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넘겼다라는 것은 일단 그 방향성만은 매우 좋았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렇다면은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가 어젯밤 탈반 분석글에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또 넘기진 않았잖아요. 오늘 아침 7시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넘겼거든요. 제가 아침 7시마다 저희 소통방 데이터 센터에다가 또 간밤에 그 움직임으로 간단하게 이 장 브리핑을 하는데, 오전 7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넘지 못하다가 7시 이후에 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분석글을 남겼을 그때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새벽 동안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제가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123K를 살짝 넘겨서 경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밀어 올려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야 한다. 애매하게 124K 찍고 다시 빠져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올타임 하이 부근 저항대에 막혔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딱 이 124K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아직은 아시아 타임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뭐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라방으로 말씀을 드렸을 그때만 해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버거 타임 되니까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그 하락은 뭐 진짜 찐 하락으로 볼 순 없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어쨌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그것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때죠.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던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작년 11월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때 이제 그 가격이 한 108, 109K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108K네요. 그죠? 108K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 이제 조정의 바닥을 찍으면서 한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한 34일 정도니까 이때도 한 한 달 정도 요 조정을 받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찍고 쭉 상승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좀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쭉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1%까지, 그러니까는 올해 1월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그 바닥을 2025년 4월 달에, 이때가 관세 쇼크였죠. 그때 찍은 다음에 딱 올라와가지고 올해 이제 5월 달에 다시 요 사상 최고가를 넘기는 이런 흐름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를 넘겼지만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빠졌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2%의 조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7월 11일 날, 7월 11일이 아니네요. 9일 날, 한 10일 날 정도, 이때쯤에 다시 이제 넘기는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지금 보시면은 한 49일에 걸쳐서 이때 조정을 겪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서 7월 달이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넘기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 넘겼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당시에 한 9.9니까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가격이 한 111K에서 120, 한 3K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올타임 하이를 살짝 넘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 10% 정도 상승을 하니까, 요 시기에 지금 이더를 포함한 토털2 알트종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초록색 요 타원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딱 7월 9일, 10일 딱 이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알트들이 크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토털2 뿐만 아니라 토털3도 마찬가지로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가 7월 10일, 9일 이때거든요. 이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가장 큰 요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여기에서 살짝 넘겨가지고 지금 124K 딱 찍고 나서 오히려 이때처럼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기간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 대선 이후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아니라 살짝 뚫고 떨어지고 살짝 뚫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뚫고 나면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알트들이 지금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도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느냐 아니면 고점을 그냥 맞고 또다시 빠지느냐 요것이 이제 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이전처럼 한 지금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한 10%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요 가격이 여기 보시면 한 136K, 한 5K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가 그래서 기왕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쭉 밀어 올려서 130K 부근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트의 현 과제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했을 때가 한 135에서 한 136K 정도를 보이는 것이고 제가 정리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오늘 내일 움직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뚫고 나서 시간이 질질 끌면서 간 것이 아니라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저항대에 맞고서는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뚫었을 때 바로 뚫어야 되거든요. 지난 7월 초 중순 때처럼. 그래서 바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렇다면 또 주말에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123K를 힘있게 좀 뚫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최고가를 뚫었을 때 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5% 정도 상승을 했을 때가 한 130K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한 10% 정도 지난 7월 달처럼 상승하게 된다면 한 135K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30K,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한 130K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힘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지만 알트코인들이 더 움직이면서 알트 찐 불장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움직임과 내일까지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것 그 이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은 마당에 알트코인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토털2, 3, 아더스, 이더리움까지 한번 살펴보면 토털2부터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토털2를 봤지만 어제 제가 그 라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요 단기 하락 추세를 전날에는 이제 지지 테스트 중이었는데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적어 놓았던 그 남은 과제라고 해서 세 번째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아까 고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 12월의 고점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고점을 진행 중이 아니라 이제 진행 중은 요 2021년 전 1년 올타임 하이 여기가 진행하는 그 시기로 됐고 지금 현재 작년 12월 고점까지는 넘어서게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 요 위치에서 앞으로 한 1.5%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2021년 그 올타임 하이 여기까지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털2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1등 공신은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토털3, 이더리움을 제외한 것은 어떠하느냐. 그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라방에서 단기 하락 추세 돌파가 그 전날만 해도 아직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성공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금 더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타임 하이까지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2.5%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2011년도에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게 되고 근데 토털3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 12월에 또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넘어서게 되면은 거의 또 금방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충분히 또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2011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그 이후부터는 진정한 이 포모 영역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수준까지 왔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더스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더스는 아직도 멀긴 했어요. 아더스는 아직도 멀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더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의 고점을 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직도 좀 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제 한 12.5% 정도, 13%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한 13%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 3월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뭐 넘을랑 말랑 막 요 상태였는데, 근데 지금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서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니까 특히 어제 이 아더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이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어제 아더스가 지금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토탈 3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 정도, 위에 보시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토탈 2도 한 2.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더스는 4%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메이저, 그리고 잡 알트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단계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은 아직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인데 그 가격이 지금 보면은 4,868달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4,786달러까지 찍고 살짝 내려온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해서 한 2%인가요? 2%이지 안 될 것 같은데, 한 2% 정도만 더 오르게 되면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된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랠리가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오늘 내일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랠리가 정말 나와야 되는데, 랠리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 분위기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제 간밤에도 S&P와 나스닥이 연 이틀 신고가를 또 경신하게 되면서 뭐 CPI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연준의 B컷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를 미 증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나스닥보다는 S&P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뭐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을 위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다른 분석가들은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나스닥보다는 S&P 500 요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리드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에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특징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시면 3대 지수를 보시면 어제 다우존스가 1%로 S&P 500이 0.3%, 나스닥이 0.14%니까 다우존스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지금 요런 이 빅테크, AI주라고 좀 분류되는 요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빅테크 기술주가 이제 꺾이는 것으로 봐야 될까라는 또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미 증시 역시 순환매 장세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트맵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초록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러셀 2000을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러셀 2000이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보시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AI 기업들, 이 빅테크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빅테크들이 이 미 증시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뭐 코인도 이제 순환매 장세가 있듯이 이 미 증시도 이제 순환매 장세를 겪으면서 여기에서 일부의 자금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덜 오른 것에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보다 월등히 지금 러셀 2000이 올라왔고, 요것을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요것이 지금 이제 러셀 2000 차트 고거든요. 이제 이게 어제였고 그제 이 미 중소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 요것이 이틀 전에 이 CPI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 발표 이후에 21선 단기 추세선을 확 띄고 올라오게 되면서 또 며칠 전에 이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이 러셀 2000의 미국의 중소형주 요 집단에도 이 사상 최고가가 언제 찍었었느냐? 작년이죠. 2024년 11월 달에 요때 찍은 이후로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니까 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고가가 지금 한 2466포인트 정도 되는데 현재는 2300포인트니까 아직까지도 이때 고점을 중소형주들은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어제 다른 것보다 다우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CPI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21선을 넘어서게 됐고,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기 여기가 지금 저항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는 지금 이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우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찍었던 그 고점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한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5,073 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 한 44,922 포인트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그 위치까지는 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진짜 버블장은 다우, 이 러셀 2000도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S&P 500과 나스닥만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데, 진짜 버블장 때, 그러니까는 뭐 진짜 버블장이 오게 된다면 이 다우라든지 이 러셀 2000이라든지 다 함께 사상 최고가를 쓰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블랙록 7월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연준이 9월에 그 컷에 명분을 줬다라는 요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것도 말씀을 드렸죠. 진짜 만약에 이 B컷 50bp의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작년과 너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B컷에 대한 그 가능성을 논하는 이야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리 전망이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93%를 보이고 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그 금리 인하를 봤을 때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쪽에는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이 아예 극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금리가 4.5% 여기거든요. 근데 0%, 그리고 25bp의 금리 인하가 93%고 이제는 50bp의 금리 인하가 6% 정도 이렇게 또 새로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세가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 금리 동결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금리 인하고 금리 인하를 얼마를 할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9월달, 10월달, 12월달도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동결은 이제 아예 극한이 사라졌고, 세 번 다 모두 9월달, 10월달, 12월달 모두 다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요 컨디셔널 조건부 지금 전망도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요
어그리게이티드 요 수치도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동결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아까 그 조건부와는 다르게 한 번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10월 달과 12월 달은 동결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또 10월 달에도 인하를 하고 12월 달까지도 인하를 하는, 그래서 지금 모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지금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치가 살짝 더 올라왔네요. 25bp의 금리 인하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면서 9월의 금리 인하는 이제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얼만큼 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50bp냐 아니면 25bp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순간이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연준 뭐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이런 경고가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여전하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동결은 아예 있지도 않으니까 동결의 가능성은 시장은 아예 낮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발언이 또 나오게 되니까 현재 미 선물을 체크를 해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 이 미 선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2%, S&P 500이 마이너스 0.09%, 나스닥 100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니까 사실 뭐 마이너스 1%도 아니라 0.09니까 뭐 거의 제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방이 아니라 하방 쪽으로 가까우니까 약간은 좀 주저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기 흐름을 예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쵸? 단기 흐름을 진짜 예상하는 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슈팅을 해준다면은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지만, 그러니까는 한 130K, 적어도 한 130K는 가줘야지 알트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또 이 코인의 그 불장의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근데 뭐 정말 우리의 그런 바램대로 가줄지, 이것은 전혀 또 예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냥 지켜보자.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130K까지 가는 것이 또 알트코인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세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의 바람은 그냥 빨리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넘어가면서 넘고 떨어지고 넘고 떨어지고, 지난달은 올라갔고, 근데 이번에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또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뭐 매몰되지 말고, 일단 대세는 바뀌지 않으니까 큰 그림에 있어서 뭐 제가 아까 러셀 2000, 다우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 이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켜보게 된다면, 이제 증시에서, 미 증시에서도 이제 나중에 고점 시그널이 나올 것이고, 코인 시장에서도 그 고점 시그널은 분명히 또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가 우리가 진짜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기이지, 아직은 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대세는 바뀌지 않으니까 일단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